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난 시간까지 본등기를 마치고 종국 등기죠. 그리고 370페이지부터는 이제 가등기랍니다. 가등기는 이제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이 가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 효력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죠. 이 가등기는 크게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나오는 가등기예요. 그래서 금전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고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오는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가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을 다룹니다. 자,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청구권 보존을 가등기는 자 이런 거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5억에 대해서 4월 1일 매매를 했는데 매매를 했고 이행기가 4월 30일 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가 되겠죠. 잔금 지급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럼 요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을은 매수인이라고 했을 때요. 을은 이제 채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채권에 근거한 청구권은 이행기가 4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청구권. 이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니까 이제 채권자 청구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 채권자 청구권을 4월 30일이 되기 전까지 요 사이에는 채권자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될 텐데 아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을 앞에 그냥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갑이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가지고 병한테 뭐 4월 20일 날 처분해가지고 등기를 맞춰줘 버리면은 결국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해봤자 행사해봤자 이행 불능이 돼버리는 거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 이러니까 결국 자신의 청구권을 행사해봤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서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이게 바로 가등기인 거죠. 가등기. 가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등기는 이제 가등기하는 형식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가등기는요 원래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전 등기가 본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등기는 항상 그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전 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를 만약에 4월 15일 날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4월 15일을 가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가등기는 항상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구의 주등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본등기 형식을 따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가등기를 했을 때는 항상 나중에 장차 본등기할 칸을 한 칸 남겨두고 이렇게 가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밑에 바로 본등기를 할 테니까요. 항상 가등기는 그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가등기가 돼 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가등기가 돼 있으면 나중에 병에게요.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이전 등기가 4월 20일 날 됐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럼 병은 가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갑으로부터 병이 이전 등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전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어떻습니까? 가등기가 돼 있으면 갑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만약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렸으면 만약에 갑에게서요.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봤자 현재 소유자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 불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해서요.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권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채권은 존재해요. 다만 병한테 이전 등기가 됐으면 이행 불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행이 가능해요.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전 등기가 등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갑으로부터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해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을 앞으로 어떻습니까?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이제 본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전 등기가 그래서 4월 뭐 30일 날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되면은 자 그러면은 을과 병이 모두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두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말소가 돼야 되고 한 사람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을은 이때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 병이라는 사람은 4월 20일 날 취득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4월 30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을이 나중에 취득은 했지만은요. 우리가 등기의 순위는요. 등기 어떤 순위 번호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순위 번호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을은 2번이 되고요. 병은 3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 일시는 을이 뒤지만은 순위 번호가 앞서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을이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2번 순위가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그 본등기의 순위가 2번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본등기를 순위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등기는요, 여기서 우리 을이 가지고 있는 게 등기 청구권이죠. 채권자 청구권은 바로 이 등기 청구권이죠. 이전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요, 바로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것만을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건 병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겠죠.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죠. 직권 말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등기의 효력, 이제 가등기 절차를 보죠. 자, 이 가등기 요건 보시면은요, 청구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가등기는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능하지, 보존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금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처분 제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 이, 변, 소, 설, 처 해가지고요. 이 6가지의 권리 변동을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이때 처음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하고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4가지만 가등기가 된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가등기가 되고 안 되고가 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채권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돼요. 이 채권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된다. 그러나 오른쪽 보시면 물권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매매가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자, 등기가 무효가 되면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전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지만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죠. 그럼 갑은 자신의 소유권이 을의 등기에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갑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본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본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본등기, 말소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인정되잖아요. 자, 왼쪽에 보시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만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 보시면 2에 보존 등기라든지 3에 있는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말소 등기, 가등기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왼쪽에요. 자, 채권자 청구권으로서 채권자 청구권을 가등기 할 수 있는데 3번 보시면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입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요. 기대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기대권만 가지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됐다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비로소 어떻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채권에 의해서 채권이 드디어 발생을 하는 거죠. 시기가 도래하고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채권에 의해서 이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청구권. 근데 아직 어떻습니까? 아직 등기를 안 해줘요. 등기를 안 해줬을 때 미리 가등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다 오른쪽 5번 보시면요. 종기부나 해제 조건부 권리의 가등기요. 종기가 도래하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은요. 을은 바로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증여를 함에 있어서요.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하면서 이전 등기를 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하면은
사망하면은요, 이 권리가 소멸하도록 했습니다. 사망하면. 그러니까 종기가 도래하는 거죠. 증여를 하되 종기가 도래하면 사망하면 권리가 소멸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A가 사망해서요. 종기가 도래해서 이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을의 권리는 소멸하는 거죠. 을의 권리가 소멸하면 어떻습니까? 갑은 바로 어떻게 돼요? 말소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가등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요. 바로 권리는 소멸합니다. 계약은 해제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럼 바로 말소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종기부 해제 조건부 권리를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환매 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요. 환매 특약 등기가 됐을 때 환매권 이전 가능합니까? 이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전을 위한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맨 하단에 보시면 환매 등기 그 자체에 대한 가등기요. 자,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됐는데 환매 등기는 안 되고 환매 특약에 가등기만 돼 있으면 환매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환매 등기 그 자체의 가등기는 안 돼요. 그러나 왼쪽에는 환매 등기가 동시에 됐다면 그 이전요, 이전. 이건 이전하는 거죠. 권리를 이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또 밑에 가등기 이전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을 위한 또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른쪽 보시면 6번 보시면 표제부의 등기, 또 7번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의 가등기. 자, 이런 것들은요. 등기 청구권을 위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권리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의 등기가 아닌 표제부나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의 가등기. 이건 권리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가등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4 보시면요. 밑에 이제 가등기 절차입니다. 자, 갑에게서 을 앞으로 가등기 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갑이 이제 등기의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이 되겠죠. 공동신청.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단독 신청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가등기 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으면요. 을은 갑을 상대로요.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승소 판결을. 자, 그런데요.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4월 15일에 가등기 해가지고요. 4월 30일 이때까지 이때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딱 보름간이요. 보름간. 이때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은요. 뭐 몇 달 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일이 금방 지나버립니다. 소제기하려면은. 따라서요.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등기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가등기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승소 판결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을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급하다 이거죠. 급하다. 4월 15일에 가등기를 주겠는데 4월 30일이 되면은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5일 동안에 지금 잠시 빨리 가등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등기를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법원에서는 임시적으로 그래 일단 그러면 가등기를 해줘라 라고 해서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해줍니다. 일단 가등기를 일단 해줘라라는 여기서 가등기 가처분은요.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등기를 해줘라라는 명령이에요. 법원에서. 가등기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은요. 그러니까 이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빨리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서에 가등기 해주기로 했던 계약서 들고 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도금 주면서 가등기를 해주겠으면 중도금 지급했다는 영수증하고요. 이거 가지고 오면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해줘요. 그럼 이거는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결정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요. 그 가등기 가처분 명령장만 가지고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 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갑이 을에게 해주는데요. 갑의 승낙이 있으면 원래 공동신청인데 갑이 승낙을 해주면 또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단독 신청의 특징 요거 잘 기억하세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다든지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해서요. 이것이 법원의 촉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승소 판결 받은 것과 비슷하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가로 3번은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넘기시면요. 이제 방가로 한 5번을 보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는요. 만약에 이때 뭐
가등기에서 본등기,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는 이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은 토지거래 가서는 가등기 할 때 필요합니까? 본등기 할 때 필요합니까? 가등기 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가 없으면 매매가 무효가 돼버려요. 매매가 무효가 되니까요. 가등기도 신청을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거래 가서는 가등기 할 때 제공을 해야 되고요. 6번 보시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하니까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반가로 2번에 그러니까 가등기의 형식 보시면요. 반가로 3번에 가등기는요. 항상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형식은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가 갑구에 이루어지면 갑구에, 을구에 하는 느낌은 을구에.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가 주등기로 하게 되면은 가등기도 주등기,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은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쓸 때요. 요건 다 지워버리고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만 보시면 됩니다. 본등기. 그래서 뭐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다. 그러면 본등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을구에 할 것이고 설정 등기니까 주등기로 하겠죠. 그래서 그 가등기도 을구의 주등기. 전세권을 이전한다. 그래서 이전을 위한 이제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다. 그러면 본등기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을구의 소유권 유예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 등기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가등기도 을구의 부기 등기로 한다.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 보시면은요, 이제 가등기의 효력인데, 가등기 효력은 방금 설명했던 거죠.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그 본등기의 이제 순위를 보존시켜주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가 본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요, 가등기가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효력도 없죠. 그런데 담보 가등기는요, 실제법적 효력을 갖죠. 경매도 할 수 있는 실제법적 효력도 갖습니다. 그러나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요, 본등기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가 본등기가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373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입니다. 자, 가등기의 본등기는요, 이제 갑하고 공동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겠죠. 본등기. 그래서 반가로 2번 보시면 이제 가등기의 순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 밑에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반가로 3번 보시면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그러니까 금지하는 처분 제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는 권리를 처분하는 걸 금지하는 등기예요. 그렇죠?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처분 금지 가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권리를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인정되잖아요. 그러나 가등기 권리도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가등기 권리 이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가등기 밑에 바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서 을이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가등기 권리 이전한다 그러면은 A는 을의 가등기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바로 밑에 부기등기 형식을 한다는 거죠. 부기등기. 그러면 가등기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처분하는 거죠. 그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즉 가등기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가능해요. 그러나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양가로 이번에 본등기 신청의 당사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등기 신청은 누구한테 하냐면요. 등기는 현재 소유자가 병이라고 하더라도요.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 그 사람을 상대로 본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병에 의해서 다시 뭐 정에게 이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자기한테 가등기를 해줬던 사람,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반가를 1번 보시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됐다고 하더라도요. 밑에 있죠.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고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가리 2번은 가등기에 의해 보존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 A라는 사람한테 이전됐으면 A가 갑으로부터 이제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3자가 본등기, 양수한 사람이 본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A한테 이전이 됐어요, 이게. A한테 이전이 됐으면 A가 가등기 권리자이기 때문에 A 앞으로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A가 본등기를 신청하게 되겠죠.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직접 본등기를 하겠죠.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했으면 사망자명으로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속인이 직접 본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했습니다. 의무자가 사망했으면요, 그 상속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하면 되겠죠. 상속인. 그러니까 갑이 지고 있다는 의무는 상속인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상속등기 할 필요 없고요. 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양가를 6번만 보죠, 6번만. 자, 그러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됐습니다. 자, 본등기가 되면은요, 이때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전에,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이죠. 요 사이죠. 요 사이에 이루어진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을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요. 그럼 여기서는요, 양립할 수 있는 등기라면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등기들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을로해야 되겠죠. 소유권 등기는 양립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직권으로 말소하죠. 자, 그러면은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자, 반가를 2번 보시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의한 가등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됐을 경우에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요, 그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직권을 말소하는데 이제 말소하지 않는 것이요. 이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 가등기 권리를 감유했다든지 가등기 권리를 처분금지 가처분이 됐을 때요. 자, 이것은 가등기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같은 경우는 본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이 되겠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가등기를 해줬는데요. 가등기. 이 가등기를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주기로 했어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병한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먼저 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전을 안 해주고 했어요. 그럼 이전을 안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갑자기 을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이전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가등기 권리를 이전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을이 다른 사람한테 가등기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등기 이전을 금지하는 가등기 권리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병이라는 사람이 돼 있는 상태에서요. 돼 있는데 을이 결국 정이라는 사람을 처분하고 이 사람한테 본등기까지 해줘버렸어요. 본등기까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병이 먼저 가처분했기 때문에 병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을이 정에게 가등기 권리를 이전을 하고 본등기까지 정 앞으로 됐다고 하더라도요. 병의 권리가 소멸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지만은 이 등기는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하잖아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랄지 가처분 등기예요.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소하지 않는다.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예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기 전에요. 갑에 대한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A라는 사람이요. 가등기 먼저 이 사람이 가압류를 했다는 거죠.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A가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요. 가압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가등기와 나중에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요. 가등기보다 선순위 A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이건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시면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또 이와 비슷한 것이 디귿 보시면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보다 앞서서 담보 가등기가 있다든지 전세권, 저당권자. 자, 이런 사람들은요.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등기 권리자보다 선순위자에 의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었으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말소돼서는 안 되겠죠. 가등기보다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들입니다. 만약 이때요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인이라고 해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점유와 주민등록에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등기는 안 돼 있는 상태고 점유와 주민등록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요 A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됐어요.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나중에요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등기 된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이때 임차권 등기가 되면요 이 임차권 등기는요 이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까? 최초의 점유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등기는 가등기 이후에 됐지만은 사실 이 임차인은 가등기 권리자보다 어떻습니까? 먼저 된 사람이 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을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 요 네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 발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가로 3번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 했는데요. 가등기는 뭐 저당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위한 가등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소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래 가지고 뭐 A라는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됐습니다. 가등기. 그럼 가등기가 됐으면 여기에 이제 본등기가 칸을 남겨두겠죠. 자, 그 다음에 이해가지고 만약 B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됐습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뭐 가등기 이후에 전세권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A가 만약에 여기에 전세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설정 등기가 돼버렸어요. 전세권 등기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등기가 돼버리면 전세권 가등기가 됐다가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됐다가 전세권 등기가 돼버리면요. 어떻습니까? 이 두 등기는 양립할 수 없죠.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이 등기는 전세권 등기가 됐든 임차권 등기가 됐든 지상권 등기가 됐든 이건 다 말소되는 거죠. 다 말소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B의 등기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과로 3번 보시면은 제한물권 및 그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요건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거기 보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등기죠. 자, 이런 등기가 있었을 경우에는요. 이런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다른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등기들은 다 말소하게 됩니다. 다 말소하게 돼요. 다 말소하게 되는데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것만 보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리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요. 저당권. 만약에 여기에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B 앞으로 저당권. 자, 그러면 저당권 어떻습니까?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는 1번 전세권, B는 2번 저당권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죠.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는 거죠.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만약 이것이요. 처음부터 이것이 전세권이 아니라 저당권이었을 때요. 저당권 설정 등기의 가등기가 되고 나중에 저당권의 본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는 자, 저당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B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됐습니다. 자,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죠. 이 사람이 1번 저당권, 이 사람이 2번 저당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말소하지 않죠. 또 B가요. 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이라고 하더라도요. 마찬가지죠. 전세권이면 이 사람이 1번 저당권, 이 사람이 2번 전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등기가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된 다음에 저당권의 본등기가 됐을 때는요. 그 이후에 된 등기들이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가 전세권이건 다른 저당권이건 이런 것들은 다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본등기가 됐을 때는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들은 말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당권은 다 양립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요. 넘기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등기의 말소가 있는데요. 자, 을 앞으로 지금 가등기만 돼 있는 상태에서요. 자, 을 앞으로 가등기만 돼 있습니다. 자, 얼마든지요. 가등기의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요. 이 가등기에 말소시키기로 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야, 가등기 그냥 말소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도 뭐 갑자기 살 생각이 없어지고 갑도 팔 생각이 없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말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말소 등기도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제 말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이건 말소하는 거니까요. 등기 의무자가 돼서 말소를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권리자가 그 의무자가 돼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도 필요한 것이죠. 인감증명 시간에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공동신청에 의한 것인데 결국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가등기를 소멸시키는 거죠. 자기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갑하고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갑은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등기 권리는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가등기의 말소 등기는요.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을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만 있으면은 그 가등기 의무자나 또는 가등기 의무자 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한 병 말소가 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본등기가 안 되니까 병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따라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등기 의무자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런 사람들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 신청의 특징에서요. 명의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반가 2번 보시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이 있으면 또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승낙이 있으면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승낙이 있으면 단독으로 또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러면은 가등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가등기 절차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촉탁이 한 절차. 보통 등기는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때로는 이제 직권으로 하는 게 하지만 여기 마지막으로는 이제 촉탁에 의한 등기인데요. 촉탁이라는 것은 이제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시면요. 촉탁에 한 등기는요.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갑에게서 을에게 X 물건 10억 원의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갑이 관공서일 수가 있는 거죠. 갑이 관공서에 있어. 갑이 관공서에 있으면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관공서가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갑이 단독 촉탁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을이 관공서였을 때요. X 물건 10억 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등기의 그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을이 단독으로 촉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촉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으로 촉탁에 의해서 이렇게 등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는 이제 촉탁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고요. 3번 보시면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아닌 상태에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세무서에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세무서장은 어떻습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X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압류는 세무서장이 직접 압류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무서장의 등기소에 어떻습니까? 압류 좀 해달라고 촉탁을 하는 거죠. 촉탁. 그러니까 이 공권력의 주체죠. 세무서장은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공권력의 주체입니다. 대등한 그러니까 우리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강제로 빼앗아갈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공권력의 주체로서 강제로 어떻습니까? 압류 등기를 하는 거죠. 압류 등기를 할 때는 자기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이제 촉탁을 압류해 달라고 어떻습니까? 촉탁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이제 압류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압류 등기는 이제 세무서장의 공권력의 주체로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이제 촉탁하는 경우가 되겠죠. 공권력의 주체로서. 이때는 우리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가와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하고 이제 등기를 할 때 이때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한 다음에 등기를 할 때 이제 촉탁해서 되는 거고 이것은 나와 세무서장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그냥 압류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넘기시면은요. 여러 가지로 이제 촉탁이 이루어지는데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런 등기로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4번에 있는 가처분 등기입니다. 가처분 등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촉탁에 의한 등기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 반가로 3번에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 제한 등기 이런 것들이 다 촉탁에 한는 등기예요. 이때 촉탁은요 법원에서 이제 법원의 촉탁에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이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의 주체로서요 법원에서 강제로 압류를 시킨다는 거죠. 강제로 뭐 가압류, 가처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중에서 이 개념을 먼저 보시면요. 압류나 가압류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갑에 대해서는 A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가 있는데요.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10억 원에 돈을 안 갚아요. 10억 원에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죠. 금전채권. 돈을 안 갚게 되면 결국 A라는 사람이 이것을 경매해서 이게 한 시가 10억 정도 되면 경매해서 돈을 가져가면 되는데 A가 이 물건을 경매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승소 판결을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 먼저 소 제기하는 거죠. 소 제기해서요.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락을 통해서 뭐 을이 경락을 받으면은 을이 이 물건 소유권 취득하고 거기서 나오는 경락 대금에서 A가 10억 원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는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소지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때. 요 사이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버리면요. 뭐 B라는 사람한테 처분해 버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승소 판결 받아봤자 이 지금은 소유자가 B이기 때문에요. 경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미리서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정식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어떻습니까? 압류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유자가 바뀌는 걸 막기 위해서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압류의 효력을 부여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이 소유자가 압류 채권자에게 대행하지 못하도록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켜줘요. 그러나 아직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소를 제기하면서 임시적인 압류, 가압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가압류 이후에 갑이 B한테 가압류를 하게 되면 갑이 B한테 처분했다고 하더라도요. B는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가압류 채권자 A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 진행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하게 되면요.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B라는 사람은 이제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류나 가압류 등기는요. 누가 신청하냐 여기 있어서 금전채권자가 하는 게 압류나 가압류입니다. 금전채권자.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는요. A라는 사람이 소제기하면서 법원에 압류,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주게 되면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A가 승소 판결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줄 것이고요. A가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가압류를 안 받아줍니다. 가압류가 되면요, 이 소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요, 함부로 가압류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A가 갑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 가압류를 받아줬습니다. 가압류를 받아주게 되면은요, 법원에서요, 그 법원 사무관이 등기소에요, 촉탁을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받아줬으니까 빨리 가압류를 해라 라고 해서 가압류 촉탁이 들어오게 되면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 법원 사무관은 법원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이니까 사무관이 촉탁하는 것은 법원이 촉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되는 거죠.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가압류 등기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가압류 등기 이런 것들은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로서 이것은 금전채권자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다루는 것이지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죠. 민법에서도 금전채권은 다루지 않죠. 따라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도요, 압류나 가압류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자들이 하는 것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전채권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매를 위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촉탁이한 등기다.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받아주게 되면 그때 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4 보시면 가처분 등기가 있죠.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처분 등기는요, 압류나 가압류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이것은요, 자, 보죠. 이런 거 보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계속 우리가 등기법에서 보던 내용이죠. X물건 15권에 4월 1일 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고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 거죠. 이때 잔금을 지급받으면서요. 자, 을이요. 매매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을 했고요. 채권이 발생했죠. 그리고 4월 30일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청구권이요. 자, 그런데요. 을이라는 사람, 을이요. 이제 잔금을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 신청. 이전 등기를 하려면 공동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절차에 협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우리가 등기법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결국요 소를 제기해 가지고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판결문 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소 제기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사이에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해버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장차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 즉 다시내 등기 청구권이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이전 등기 청구가 불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 즉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 갑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 이게 가처분이 됩니다.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가처분을 한다는 거죠. 가처분. 이것을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처분 금지 가처분. 처분을 미리 금지시켜야 되겠죠. 만약 이걸 안 해놓으면은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가처분이요, 가처분. 여기서 나온 가처분이죠. 이 가처분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 나타난 현상인 것이죠. 따라서 가처분이 부동산 등기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가처분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가처분도요, 소제기를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제기를 하면서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가처분을 받아주는 것이고요. 을이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함부로 갑의 소유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처분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주게 되면은 그때 법원 사무관에 등기소에 가처분 받아줬으니까 가처분 하라라고 촉탁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가처분 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됩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 이제 절차를 보도록 하죠. 가처분 등기. 그러니까 소제기하면서, 그러니까 주로 누가 하는 겁니까? 매수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자들이 가처분하는 거예요. 가압류는 예, 금전채권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럼 가처분 등기 절차를 보죠. 만약에 지금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을 때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을 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 단독 신청이 됐겠죠. 단독 신청으로. 자, 그 상태에서요. 갑이 소유권을 안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이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소유권에 대한 등기니까 주등기로 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죠. 가처분 등기가 됩니다. 가처분 등기는요. 4월 30일 지나서 뭐 5월 10일 날 거죠. 5월 10일 날 가처분 등기가 됐습니다. 자, 가처분 등기가 됐으면요.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죠.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에게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요. 3해가지고요. 병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됐다라고 해보죠. 자, 이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요. 이것은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의 가처분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됐다는 거죠.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을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을이 이제 갑을 상대로 어떻게 돼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가처분 채권자 을. 이 사람은 5월 10일 날 등기 청구를 줬겠죠.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가 됐다고 기재해야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위해서 가처분이 됐고요. 그러면 병은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가처분 채권자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로 취급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다시 사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병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을은 다시 어떻습니까? 갑으로부터요. 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7월 1일 날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을 했다고 해보죠. 단독 신청이 됐습니다. 단독으로 이제 소유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죠. 승소 판결은 단독 신청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때 을이라는 사람 승소 판결에서 단독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그 다음 절차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 소유권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요, 그러면은 요 소유권 이전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잖아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요. 그러니까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병이 소유권자가 아니면 자기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것을요. 자기 앞으로 을 앞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병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처분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되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 이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을이 이제 가처분 등기가 되겠죠. 자, 이 가처분 등기를 통해서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목적을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직권 말소. 원래 가처분 등기는요, 촉탁에서 등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촉탁으로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은요, 촉탁에서 가처분 등기가 됐기 때문에 보니까 을이 질 것 같아요. 그러면 촉탁에서 얼마든지 또 촉탁해가지고 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송이 다 끝나가지고 우리 승소 판결이 끝났잖아요. 을이 승소했으니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소송 절차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겁니다. 다만요, 가처분과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로서요, 우리가 가등기가 되었지만은 이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면 가처분권자보다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또 말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죠.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요. 자, 가처분 등기는 등기 청구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는. 자, 방가로 2번 보시면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등기에 말소해가지고 1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이전 등기 말소는 넘기시고 이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죠. 자,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요. 두 번째 줄입니다. 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어떻습니까?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의무자로 하여 단독으로 지금 이전 등기를 신청하겠죠.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합니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요. 이때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이후에 있는 거죠. 가처분과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말소를 하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다음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은 거기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이 기역, 니은, 디귿은요. 우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말소하지 않는 등기 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니은, 디귿, 리을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 등기 또는 디귿 보시면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 등기,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이런 것에 의해서 선순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매 개시 결정 등기요. 이건 말소하지 않는 거죠. 자, 보죠.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등기 청구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는
자, 기역은 이제 강제경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일반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 강제경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담보가등기권자라든지 전세권자,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승소 판결 없이도 얼마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죠. 또는 디귿 보시면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처분 채권자보다 먼저 발생한 주택 임차권이 있었어요. 대항을 가진 임차권이 있었는데 다만 등기만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등기는 이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된 때부터 임차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종전 임차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5번만 보죠. 그래서 이건 단독 신청해서 말소되는 겁니다.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 단독으로 말소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요, 가처분에 의해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가처분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5번 보시면 등기가 아닌 가처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나아가서 직권으로 그 가처분 등기도 이제 말소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가처분 등기도 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가처분 등기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러는데 가처분 등기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가처분 등기는 등기 청구권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면서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상대방이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가처분 등기라는 것이고요. 가처분 등기는 촉탁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등기가 돼 있었다 그러면은 단독으로 신청하면서 이 중간 등기도 단독으로 말소하라고 신청할 수가 있다. 그리고 권리를 취득했으면 더 이상 가처분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등기 중에서 말소하지 않는 등기들은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자들의 권리는 말소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에 비해서 압류나 가압류 등기는 금전 채권자들이 경매에서 돈 받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압류나 가압류 등기다라는 거죠. 금전 채권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금전 채권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자주 다루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까지 모두 마쳤고요. 공시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 내용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자, 때로는요, 등기법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물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자, 그 어려운 부분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고 이렇게 이해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2번, 3번 들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론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공을 통해서 이론에 대한 어떤 잘 습득이 돼 있고 공부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막상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맞추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 있으면요, 내가 정확히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요, 이제 모르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정확히 모르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푸는 그 양을 좀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문제풀이를 가지고, 문제집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론 아무리 알아도요,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론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제풀이 때 다시 뵙고요. 자, 이론 강의 좀 적지 않은 양이지만 좀 어려운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자, 이론 강의까지 마지막까지 들으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